네, 이번 시간은 컬앱에서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들어 주시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계속 열려 있으신가요? 드라이브 열려 있으시죠? 지금 폴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랩 파이썬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New라고 하는 버튼 클릭해 보세요. 뭐 도큐먼트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 모어를 들어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모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구글 컬앱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구글 컬앱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가 생깁니다. 파일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기고요. 자, 여기 저장할까요? 자, 이번에는 파이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변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연결 버튼 있죠. 이번에는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하시고 저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컨트롤 S만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S하고 저장만 하시면 이게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새로 만든 그 폴더 위치에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한 그 폴더 위치에 파일들이 컬앱 노트북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컬앱에서 직접 파일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로 먼저 접속하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원하는 폴더 밑에서 그 컬앱 파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파이썬 노트북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의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텍스트 셀 추가를 했고요. 파이썬 데이터 타입, 자료 타입.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는 숫자 타입이 있고요. 네. 숫자 타입에는 인트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 타입이 있어요. 실수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탭으로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들여쓰기를 하고 이렇게 별표를 쓰시면 unordered 리스트 밑에 또 ordered 리스트가 unordered 리스트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이냐면 문자열 타입도 있습니다. 문자열 타입은 str이 문자열 타입이고요. 논리 타입도 있고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의 불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에서 true하고 false 저장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true와 false만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불이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은 자바랑 다르게 자바에는 정수 타입이 뭐 short, byte, short, int, long 이렇게 4가지나 있었잖아요.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int 하나예요. int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도 자바에서는 플롯, 더블 이렇게 2가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플롯 하나고요. 불리언이라고 불렀던 거를 불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그 다음에 문자열은 str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스트링 줄여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 타입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료 타입 이름을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자료 타입 변수를 선언하실 때 자료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타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타입들을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지 않아요.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료 타입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 타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료 타입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정수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 거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 타입을 명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코드가 실행될 때 변수의 자료 타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 그때 x는 타입이 int가 되는 거고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1.2를 넣었다. 그러면 그때 그 코드가 실행이 될 때 x라고 하는 그 변수의 타입이 플롯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실행되고 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 파이썬에서 주석은 샵을 이용하시면 돼요. 샵이라고 하는 주석을 이용을 하시면 그 샵에서부터 그 라인의 끝까지가 주석이에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주석은 없어요. 요거랑 똑같은 주석이 파이썬에서는 그냥 샵입니다. 샵. 이게 주석이에요. 코멘트. 코멘트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행이 되는 문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변수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바로 해볼까요? 두 가지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n이라고 하는 걸 프린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프린트를 할 건데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석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장인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 라인의 끝까지는 주석이 되는 거예요. 자바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타입 그 다음에 뭐 value라고 할까요? 네.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아그라고 할까요? 아그. 네. 아규먼트의 자료 타입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Shift Enter. Shift Enter 하니까 밑에 셀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출력은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출력은 여기 네 번째 줄에서 출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출력은 다섯 번째 줄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네. 타입을 출력을 하니까 타입이 뭐라고 나와요? 클래스 int라고 나오죠. 클래스 int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변수가 int라고 하는 자료 타입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실 그 프린트를 한 번만 하실 때는 프린트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요거 볼까요? 타입 n. Shift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 나오죠? int라고 나오죠. 프린트문이 없는데도 프린트가 되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그 파이썬 노트북 코드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 문장이 아니라 평가식인 경우에 함수 호출이거나 변수의 이름이거나 어떤 값이거나 그러면 그 내용을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냥 n이라고만 할까요?
저거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n이라고 하는 건. 저건 변수 이름이지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바에서는 저런 거 실행 안 돼요. 그죠?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나오죠? 100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그 파이썬 노트북의 특징인데 파이썬 노트북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평가식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식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요거는 텍스트 셀로 써드릴게요. 가장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식인 경우에,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식인 경우에는 그 식을 평가한 결과를 출력창에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주고요.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함수, 호출. 프린트 문장 이외에 어떤 뭐 리턴 값이 있는 함수 호출. 리턴 값이 있는 함수 호출, 뭐 그다음에 어떤 계산식, 연산 이런 것들을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변수라든가 그냥 값을 쓰는 거라든가 값을 쓰는 경우라든가 변수 이름을 쓰는 거라든가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어떤 연산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파이썬 노트북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식이 오면 식을 평가한 결과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n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출력이 되냐? 101이 출력이 돼요. n의 값이 뭐 얼마였어요? n의 값이 100이었잖아요. 그죠? 100이었고 100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원래는 문법에 맞게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맞죠. 원래는 변수 n의 값에서 더하기 2를 한 결과를 콘솔 창에 출력해 주세요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코드죠. 이게 완성된 문장인데 이거는 코드셀의 편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계산식을 계산을 끝낸 다음에 평가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끝낸 다음에 콘솔 창에 출력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여기를 출력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요것만 출력을 했죠. 얘는 가장 마지막 줄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 줄 문장이 아니에요. 그죠? 네. 어디에서만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문장이 식인 경우에만 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2개가 출력이 돼요. 그죠? 여기서는 100을 출력을 하고 여기서는 이게 가장 마지막 줄이었었고 식이었기 때문에 식을 평가한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마지막 줄에서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서만. 그래서 요런 거는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따로 쓰지 않고 그냥 타입이라고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 뭐 더 연습 안 해보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연습해 볼게요. 3.14. 3.14. 타입, 타입, 타입 이렇게 해볼까요? 네. 여기서 출력한 거는 파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파이가 무슨 타입이냐? 플롯 타입이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플롯 타입이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 타입인 경우에는 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타입, 그러니까 앞에 변수 이름 앞에 타입 이름을 써주진 않더라도 그 변수에 타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자료 타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명시적인 타입 변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텍스트 셀을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부러 타입을 변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트를 뭐 실수로 바꾼다거나 실수를 인트로 바꾼다거나 뭐 정수를 문자열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수 타입들이에요. 그게 변수 타입 이름이 함수 이름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값을 정수 타입으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변환하는 함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있냐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실수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우리가 이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타입 이름과 똑같기 때문에 그 함수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int, float, string과 같은 그런 함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어떤 때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얘네들을 어떤 때에 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입력받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콘솔 창에서 사용자 입력 받기. 함수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저장할 값을 오른쪽에 써주시면 되죠.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input. 자, input이라고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사용 방법이 나오죠.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규먼트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규먼트는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코드를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인풋 만드는 거랑 똑같죠? 그 HTML로 인풋 만들어진 그게 딱 나와요. 그게 딱 나오는데 여기 아규먼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계속 돌고 있죠. 셀의 실행이 안 끝났어요. 왜 셀의 실행이 안 끝났냐 하면
아직 input 함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셔야 인풋이 끝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변수 n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서 엔터 한번 해볼게요. 엔터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끝났어요. 그죠? 자,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서 제가 정수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코드셀 만들어 볼게요. 타입이 뭘까요? 타입 한번 출력해 보세요. 타입이 뭐죠? 타입은 문자열. 이 결과를 보면 이 결과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그쵸? 왜 그럴까요? 자바랑 똑같죠. 그쵸? 인풋 창에서 콘솔 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전부 뭐예요? 인풋 창에서 전부 받아들이는 거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자바에서도 이렇게 했죠. 문자열 받아들인 다음에 integer.parseInt 했잖아요. integer.parseInt를 하는 그 함수가 뭐다? 파이썬에서는 그냥 int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n을 저장을 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 무엇을 한 거냐면 변수 n의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서 다시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타입 n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타입이 됐어요? int 타입이 됐죠. int 타입이 됐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산술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자바에서 integer.parseInt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int. 문자열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int로 변환해서 정수다 그러면 정수로 변환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실수다 그러면 실수로 변환하면 되고 그래서 원하는 타입으로 우리가 직접 변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쪽에 있는 좀 마우스가 좀 별로 안 좋아서요. int라든가 float이라든가 string과 같은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타입을 변환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input에서 이용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연습 안 해보셔도 되겠죠. 뭐 플롯이나 스트링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만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계산을 하는 연산자란 뜻이에요. 수학 계산을 하는 연산자. 네, 여러분들 여기 목차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큰 제목, 작은 제목, 큰 제목 이런 식으로 목차 잘 만들어 두시면은요 나중에 코드 찾아가기 쉽습니다. 네. 자, 산술 연산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의 종류. 일단 산술 연산자는 숫자 타입, int나 플롯과 같은 숫자 타입의 사용, 숫자 타입의 연산에 사용되는 것을 산술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술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뭘까요? 곱하기, 이게 나누기. 여기까지는 자바랑 똑같죠? 자바랑 똑같고요. 나눈 목, 이게 몫이에요.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자바랑 똑같죠? 퍼센트 쓰는 거. 그 다음에 별표 2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듭 제곱이에요. 여기를 제가 practice로 다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야 아마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네. 슬래시 2개를 쓰면 나눈 목만 계산을 해주고요. 퍼센트를 쓰면 나눈 나머지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별표 2개를 사용을 하시면 거듭 제곱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로 저희 보도록 할게요. x를요 이렇게 하고요, y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3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변수 2개를 선언을 할게요. 이렇게 변수 2개를 선언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주세요. 반드시 실행을 해주시고 바로 프린트 하겠습니다. formatted string 바로 할게요. 이게 formatted string이라고 하는 뜻이죠. x 더하기 y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해도 되겠죠. 굳이 목하고 나머지 거듭 제곱만 해볼게요. 나누기 y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x 나누기 y. 자, 이게 몫이에요. 몫이고요. 프린트 formatted string x 퍼센트 y x 퍼센트 y 이렇게 해보고요. 나누기도 같이 쓸까요? 나누기도 같이 쓰죠. 이렇게 x 나누기 y x 나누기 y. 지금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문자열을 지금 쓴 거고요. 문자열을 쓴 거고 중괄호 안쪽에 있는 여기가 실제 연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나누기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가 나눈 몫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여기가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할게요. formatted string인데 x의 제곱 x 별표 2개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을 2번 곱하면 10의 제곱이 얼마죠? 10의 제곱 10 곱하기 10 얼마예요? 100.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네, 그 정도. 네. 이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깝잖아요. 그죠?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죠? 10의 제곱은 이거는 10 곱하기 10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00인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의 1승 분의 1 역수죠. 역수. 그래서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1이에요. 0.1.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의 2승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0.01인 거고요. 0.01. 이게 거듭 제곱이죠. 네, 요 정도 거듭 제곱, 요 정도는 아시죠? 요 정도는 실행해 볼게요. 네, 요거 나누기 계산이에요. 나누기 계산.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다 정수죠. x도 정수고 y도 정수인데 이거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에서는 x도 정수고 y도 정수면 나누기가 목 밖엔 계산 안 해주죠.
인트 타입과 인트 타입 나누기 할 때는 못 바뀐 계산을 안 해주잖아요. 파이썬은 달라요. 파이썬은 다릅니다. x도 인트 타입이고 y도 인트 타입이더라도 어떻게 한다? 계산은 소수점 이하까지. 그러니까 플롯으로 계산을 해준다예요. 플롯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목만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만 따로 계산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 몫을 계산하는 연산자,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를 이용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거듭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는 곱하기인데 거듭제곱 곱하기다라는 얘기예요. 거듭제곱. 10의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런 뜻이에요. 10의 2승은 10을 두 번 곱한다는 얘기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의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위쪽 여기서 제가 그 정리해드린 연산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슬래시 두 개 그 다음에 퍼센트 그리고 별표 두 개 연속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그 숫자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산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바에 없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에서 문자열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문자열 타입에서는요. 더하기 연산자하고요. 더하기 연산자하고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는 컨캣네이트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문자열 이어 붙이기. 자바에서도 더하기는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들 서로 붙여주는 거. 공백 없이 문자열들을 붙여주는 게 더하기고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에다가 곱하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바에서는 안 돼요. 네,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게 자바에서 되고 어떤 거는 파이썬에서만 되고 어떤 거는 둘 다 되는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실 텐데 이거는 복제예요. 복제. 문자열 복제.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hello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썬 이렇게 할까요? 자, 원래 이거는 프린트문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이썬 노트북 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식인 경우에 그리고 그게 그 셀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인 경우에는 출력까지 해준다. 결과를 출력까지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행해 볼게요. 문자열이에요.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그죠? 네.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하나의 문자열이 되어 있죠. 공백 없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 3 해볼게요. 3.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떤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hello가 3번 복사가 된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문자열에서는 빼기나 나누기 이런 건 못 써요.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딱 두 개. 더하기와 곱하기. 더하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고요. 곱하기는 하나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 개수만큼 반복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같은 문자열을
같은 문자를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변수, 연산자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그 개념 자체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거였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교를 하면서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식사들 하시고 오후에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